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반복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또 이랬네. 혼잣말처럼 툭 튀어나온 그 말 뒤에는 자책이 따라오고 또 금세 익숙한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수없이 다짐했는데도 같은 자리에 멈춰선 나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계속 반복될까?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고치고 싶은 습관을 끊지 못할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다른 모습, 다른 사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감정이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불편함에 더 잘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불행하지만 익숙한 방식이 행복하지만 낯선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아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익숙한 방식이 실제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평화롭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엔 관계가 끊어지거나 본인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패턴은 그 자체로 고통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습관이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 정체성,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욕구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울음을 참아야 칭찬받았던 경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참을 때 가족 분위기가 조용해졌던 기억 등은 우리 안에 하나의 공식처럼 남게 됩니다. 나는 참아야 사랑받는다. 내 감정은 불편한 것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야 안전하다. 이런 믿음은 자라면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뇌는 그때 그 방식이 안전했어라고 기억하고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논리로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이 바로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 끊고 싶지만 반복하게 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즉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건 좋은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될 경우 상대는 부담을 느끼거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자책이 밀려옵니다. 왜 또 감정적으로 굴었을까? 이러한 반복은 결국 자기 비난과 후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복되는 습관의 배경에는 단순히 나쁜 의도나 무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나를 보호해주던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 전략을 놓는 것이 두렵고 놓으면 무언가 더 큰 위협이 찾아올 것만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변화는 뇌에게 위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뇌는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때로 불안, 긴장, 피로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기력이나 회피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익숙한 행동 패턴 속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는가? 반복되는 습관은 단순히 고치고 싶은 행동이라기보다 그 아래 숨겨진 감정과 믿음을 발견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못나서 그런 것으로 단정 짓지 않고 그 아래의 숨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단순히 고치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지라는 의지만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벽이 아닌 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깨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발견하고 그 손잡이를 잡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바꾸고 싶은 어떤 습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 안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의 문을 찾는 일은 느리지만 단단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주저앉아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벽에는 아직 보지 못한 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반복되는 습관을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여기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5가지를 소개합니다. 각 항목을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금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멈추는 3초의 힘을 믿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요청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이 말은 나를 위한 걸까? 상대를 위한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연습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선택의 여지를 넓히고 후회 없는 반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화났다, 서운했다 같은 단어도 좋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 내가 소외된 느낌이라 외로웠어처럼 표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세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하루를 돌아보는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가 끝나기 전 오늘 반복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을
짧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꼭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모질게 대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금껏 잘해왔어.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어. 같은 말은 상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세요.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단 한 번이라도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 보는 것, 혹은 무조건적인 괜찮아 대신 나 지금 좀 힘들어라고 말해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나 사이에 신뢰를 쌓는 연습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한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새로운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여는 첫 손잡이는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벽이 아닌 문으로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삶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히 4050대 이상을 위한 따뜻한 시선과 공감 가득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문을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